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우, 정신이 없다 보니까 제가 지금 뭘 했는지도 갑자기 헷갈리네요. 예, 화면 제대로 바꿨나요? 네. 예. 네. 화면이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네, 한참 딴 짓을 했네요. 동시 시청자 수가 11,000명이네요. 제가 이래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방송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다음 주 윤석열 정권의 중대 고비가 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주 국회는요.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탄핵소추도 다음 주에 의결이 하나 될 거고요. 특검도 하나 다음 주에 의결이 될 거고요. 국정조사도 의결이 될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진행이 되면요. 다음 주 윤석열 정권, 중대 고비를 안 맞을래야 안 맞을 수가 없을 겁니다. 윤석열이 탄핵되느냐고요? 아니요. 윤석열의 엄청 가까운 선배죠.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국힘당은 김홍일이 탄핵된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 아닌가? 지들은 언제 탄핵 가능성이 있어서 노무현 탄핵했나? 안 그렇습니까? 지들은 언제 문재인 탄핵하겠다고 언제는 뭐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지들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될 거 아닌가? 개뿔. 자, 아무튼 다음 주에 정말 중요한 일들이 국회에서 벌어집니다. 아마 다음 주는 국회 본회의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가 국회 상임위원회 시간이었다면 다음 주는 국회 본회의 시간이 됩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려가지고요, 적어도 2차례 이상 국회 본회의, 화요일, 목요일 날 계획이 되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다음 주 화요일에 또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연이어서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고 그 중간중간에 상임위원회도 개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은 맞추어서 상정될 의안은 첫 번째, 김홍일 탄핵, 두 번째, 순직 해병 특검,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국정조사 등입니다. 특히 지금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요, 이 검찰과 관련된 국정조사, 특히 이재명 대표,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된 검찰의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 탄핵을 진행할 예정인데 검사 탄핵에 앞서서 관련된 국정조사 진행할 수가 있어요. 아울러서 지금 김홍일 탄핵과 관련해가지고 연이어서 관련된 국정조사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대정부 질문도 열립니다. 장관들 불러와가지고 대정부 질문할 거예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면 충돌을 하는 기간인 거죠. 국회 본회의 안 열 수도 없는 거지. 대정부 질문 계획해놓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준비되어 있어요. 2번은 열릴 거야. 2번은 열어야 돼. 안 할 수가 없어. 2번 열면은 거기에 특검하고 탄핵은 분명히 들어가.
국정조사가 같이 들어가.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야, 이건. 자연스럽게. 윤석열 정권은 국힘당은 안 하고 싶을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 외통수로 걸린 거죠, 한마디로. 자,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다음 주 국회 지금 내일, 아니요, 월요일 날 국회 운영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요, 지금 예정되어 있기로는, 잠시만요. 화면이 바뀌질 않았나요? 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이잖아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가지고 현안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국회 현안 질의는 지금 분위기 상황으로는 그래요. 지금 대통령실과 관련된 현안 질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출되어 있는 의문들, 뭐 석유 관련된, 포항 석유 관련된 의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제기가 될 예정들입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합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2일과 4일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날 있을 거예요. 교섭단체 대표 연설. 아마 첫 번째 날은 박찬대 대표가 할 거고요. 두 번째 날, 그러니까 4일 날은 국힘당의 추경호가 할 거예요. 추경호 사퇴한다 그러더니 복귀 안 돼 또. 뭐 그럴 줄 알았어. 아무튼 2일하고 4일은 반드시 본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일 날 아마 김홍일 탄핵안이 국회 보고가 될 거고요. 24시간 이후에 표결이 들어가니까 7월 4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힘당은 자기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포기를 해야만이 이 김홍일 탄핵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 탄핵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돼버린 거죠, 결국에는. 자,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 주 국회 분위기는 지금 윤석열 정권, 그러니까 국힘당은 뭔가를 좀 해보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외통수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국힘당은 자기들이 정해져 있는 자기들의 발언권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2일과 4일 두 차례 열리는 이 본회의에서는 순직해병특검법, 방송관계 4법,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들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될 겁니다. 그래서 표결을 거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일 곤란한 사람은 아마도 한동훈일 겁니다. 특히 순직해병특검법과 관련해서 찬성한다 그랬잖아. 그랬으면 한동훈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반대를 한다라는 식으로 해버리면 아마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지가 당권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글쎄 아바타, 윤석열 아바타라는 얘기 뭐 피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동훈은 윤석열 아바타라는 말 벗어나야지 지가 뭐 대권을 잡든가 말든가 할 텐데. 그렇죠? 자, 이런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기저기에서 다음 주 여야 정면 충돌할 것이다 라는 그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일과 4일, 특히 4일이 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홍일 탄핵 표결이 4일 날 있을 걸로 보여요. 국힘당에서는 이 표결을 무슨 수를 벌이더라도 이걸 표결을 막으려고 들 겁니다. 그게 아니면 김홍일은 이 표결 직전에 사표를 낼 겁니다.
아마 민주당은 거기에 맞춰가지고요, 부위원장인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낼 예정입니다. 아마 분위기는 재밌게 될 거예요. 다음 주 이거는 국회에서 벌어지는 표결도 그 결과도 재밌겠지만 여야 윤석열 정권과 민주당 사이의 수싸움도 재밌을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권은요, 김홍일 사퇴를 조기에 시켜가지고 김홍일을 얼른 사퇴시켜서 그래서 탄핵 표결 전에 그만두게 하는 방법, 그만두게 시킨 다음에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앉히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이런 뭐 김홍일이 중간에 사퇴하더라도 사실상 뭐 실효성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수가 몇 가지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제가 차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말을 하면 윤석열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을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수가 몇 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야가 수싸움 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거예요. 장군 멍군하는 그런 모습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홍일이 사표 딱 내면은 그래? 그럼 우리 이렇게 하고 대처를 할 겁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김홍일 사퇴. 그래? 그럼 이상인도 탄핵.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김홍일하고 이상인 이 두 사람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지금 2인 체제, 방통위 2인 체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불법이라면 부위원장도 불법인 거죠. 따라서 방통위원장이 탄핵이면 부위원장도 탄핵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홍일이 탄핵하겠다. 김홍일이 도망간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이상인도 탄핵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상인도 사표 낸다? 그러면 잘 됐지. 예, 방통위는 그날로 스톱이에요. 못 열립니다. 뭐 국힘당은 뭐 그럴 거예요. 그러면 뭐 새로 그러면 방통위원장, 부위원장 임명하면 되지? 예, 그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고요? 방통위 위원장, 부위원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누군가가 방통위원장을 맡게 되면은 악역을 맡게 되는 거잖아요. 김홍일이 하던 거, 옛날에 이동관이 하던 거, 그 역할을 하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나쁜 놈이 되라는 거잖아요. 정권 말기에.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려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을 내쫓아버리면 차라리 오히려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 수싸움 재밌겠죠? 예. 이 수싸움도 정말 재밌게 진행될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측되지 않는 수를 가지고 또 대결을 또 벌일 거예요. 아무튼 이 일이 언제 벌어진다고요? 다음 주 벌어질 겁니다. 2일하고 4일 사이에. 그러니까 화, 수, 목 벌어집니다. 재밌겠죠? 자, 그 사이에 최수근 상명 특검도 될 거고요. 국정조사도 진행이 될 겁니다. 윤석열 정권으로서는 중대 고비를 맞는 겁니다. 한동훈도 중대 고비를 맞을 거예요. 이 현안에 대해서 한동훈이 각각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찌말맞다나 반윤 혹은 전륜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짓거리가 단지 우리가 말하듯이 약속 대연에 불과한 것이었는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가 얼마나 중대한 고비가 되겠어요. 윤석열의 고비이자 한동훈의 고비이자 국힘당의 고비인 거죠. 지금까지는 시끄럽기만 시끄러웠지 이제부터는 고개를 넘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윤석열의 어깨 위에 짐이 하나씩 둘씩 얹어지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오르막길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부터 웃음기가 사라질 겁니다.
김건희 언제까지 웃을 수 있는지 봅시다.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저기를 좀 봐. 봐라 봐. 웃음기 사라질 거다. 자, 다음 주 우리 한번 기대해 보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이제 일주일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느냐?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행보에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얼마나 힘있게 밀어붙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일정이 3, 4일 정도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 4일 정도 미뤄지게 되면은 김홍일은 빠져나갈 구멍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 고비 중에서 약간의 틈이 생겨서 윤석열이나 김홍일이나 이런 애들이 살아나갈 구멍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살아나가는 구멍은 우원식 의장으로서는 정치적인 갈림길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의 위기는 우원식의 기회가 될 건데 윤석열이 위기를 빠져나가게 되면 그 책임은 오롯이 우원식이 지게 될 거라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원샷 3킬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웃음기 사라질 사람이 하나 더 있다. 네. 자, 우원식 국회의장 부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우원식 의장의 웃음기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웃음기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밤중이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